지수가 연일 며칠간 하락된 흐름으로 인해 아마 지금 좀 물려서 힘든 개인 투자자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 지수가 하락했는지 뭐 대충은 다들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되는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세계 글로벌 정시 자체가 지금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 뭐 니케이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항생 뭐 다 상관없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 불안감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렇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듯이 실제는 이미 미국 주식 다우 같은 경우를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큰 상승을 이뤘고 언제든 하락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이제 그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늦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아직까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한 폐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핑계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이유를 생기게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최고점이었을 때 이날이었죠 아마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그 영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22일인가 1일인가인데 거의 최고점이죠. 이때는 우한폐렴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고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기관하고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타난 게 아니고 시장 수급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을 보고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 저항대기도 하고 수급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고점 시그널이 발생했다. 그리고 외인 투자자 양매도고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를 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현금화를 많이 시켰다면 지금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설날 명절 때문에 여기 장이 쉬었는데 쉬는 동안에 사실 우한 폐렴 사태가 더 심각하게 터졌고 보도가 됐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약간 은폐한다. 실제로 사상자는 더 많다. 그리고 뭐 점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외국들도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을 점점 증폭시켜서 제가 그때 명절이라서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유튜브 영상은 못 찍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스타에도 올렸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제 미국이나 여기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 한번 인스타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분간 흐름을 관망하는 게 좋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제가 올렸었고요.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장이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했고 중국장 양으로 그리고 이때만 해도 나왔을 때 좀 괜찮았는데 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급속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우리나라 장은 다른 나라 외국 시장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외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장인데 문제가 뭐냐면 외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개인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일단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빌리지 않아도 뭐 팔아도 정부에서 감시할 딱히 방법이 없다. 금융에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공매를 하면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공매 제도가 아예 없던가 공매 제도를 하면 그 공매된 제도를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지 몇 기간이 지나서 반드시 갚고 다시 공매를 쳐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이자만 내면 공매를 그 된 물량을 안 갚고 그냥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고 무차입 공매제도 큰 문제고요. 문제는 큰 그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악재가 없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따라가는데 악재가 생겨버리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공매도를 이용해서 끝까지 눌러버리고 밀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강해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 거의 2개월 동안에 2달 동안 힘들게 올렸던 이런 흐름을 지금 거의 5일, 7일, 5일 만에 지금 다 깨버리고 있어요.
이 정도로 뭐 인증사정 없이 밀어버리고 또한 그런 호재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런 공매들이 자기들이 충분한 수익을 취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제 반등도 쉽게 안 나오고 뭐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매한 애들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또 환매를 해줘서 쇼커버가 들어와야지 시장이 또 올라가고 그런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단기 놀이터 같은 느낌이죠. 왔다 갔다 장난치고 개인들은 그 사이에서 피해만 보고 이런데 그렇다고 기관이나 뭐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뭐 확실히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우리 정시를 뭐 받친 흐름보다는 이렇게 외국인 눈치를 보면서 동참해서 그냥 같이 개인들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으려는 그런 흐름을 사고 있고요. 기관이 산다고 해도 이럴 때는 뭐 소극적으로 사서 그냥 밀리는 걸 약간 방치하는 느낌도 많고 사실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힘도 셉니다. 그런 조금 다른 나라의 투자가 정착된 뭐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 비해서 많이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물론 우한폐렴 같은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회복이 돼도 다른 나라들은 쉽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추세가 자체가 큰 상향이라 우리도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고 그 반등 폭도 적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징조 자체가 꾸준한 큰 이제 메이저 수급으로 올랐으면 반등도 쉬울 텐데 사실 코스닥, 코스피 같은 종목만 봐도 거의 기관이 계속 팔다가 외인 기관이 팔다가 외인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대충 이런 되죠. 1월 여기는 3일부터 한 14일까지 이 정도에서 외인들이 사줘서 어느 정도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외인들도 팔기 시작했죠. 기관은 뭐 그 다음에 별거 없었고 개인들이 이 위에 고점은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사서 물린 게 됩니다. 여기는 전부 개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샀고 물려있는 지금은 물려있는 상태겠죠. 그럼 개인들이 마지막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 밑에도 외인이 들어오기 전에도 반등 자체가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킨 장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이저의 힘보다는 개인들의 힘이 또 어떻게 보면 반전해서 올라온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진반등이었다고 보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사실 단기 저항 때인 이런 고점대 근처에 왔을 때 제가 수급적인 흐름이 외인 기관의 대량의 양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분석을 잘하는 게 주식 종목도 어떻게 보면 주식은 종목은 어떻게 보면 나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런 전체적인 큰 숲을 잘 봐야지 내 계좌 전체가 잘 벌다가 한 방에 깨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 코스닥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코스닥은 아예 그냥 완전히 개인들 수급이 몰려서 올린 거예요. 코스피가 조금 낮고 코스피는 왜 이제 외인 기관 수급이 있었냐면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올랐을 때 외인들 위주로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나마 낫는데 코스닥은 보시면 이게 코스닥인데 자 거의 1월 2일부터 해서 뭐 개인들 수급으로 계속 붙어 올렸죠. 이거는 뭐 우한폐렴도 관련이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관련된 전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몰렸잖아요. 개인들이 몰리는 그런 걸 이용해 테마를 이용해서 올려서 거의 1월 1일부터니까 거의 이런 거 여기 부분을 다 개인들이 올렸던 부분이라 더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더 안 좋아졌고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 외인 기관이 많이 양매도가 나왔고요. 일단 기관은 약간 사고 있더라도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면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지금 방을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개인들이 틀리는 물량을 조금씩 이제 자기도 물타기나 받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기관도 역시 아마 공매도를 치고 있겠죠. 시원하게. 선물 역시 선물은 다행히 사줬네요. 그래도 어쨌든 현물에서도 많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밀렸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코스피는 한 2090, 2100, 209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줘야 상승 추세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약간 염려스러운 게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국 상하이 종합을 보면 이게 23일까지 23일 이후로 중국도 명절이라고 해서 그리고 명절 기간도 연기했어요.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지금 휴장인 상태인데 월요일 날 아마 이제 중국이 개장을 할 겁니다. 개장을 하면 중국이 지금 뭐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되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개파락을 해서 한번 쫙 밀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도 많이 밀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밀면 한 번 더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도 축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물론 영상을 올리던 이날부터 현금화 시켜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때라도 빨았으면 좋은데 어쨌든 못 팔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하는 분들도 일단은 중국장의 월요일 흐름을 지켜보고 관망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지지한 흐름이 나오고 버텨주면은 그때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장이 관건이고요. 월요일장까지는 중국의 흐름 때문에 다른 나라 지수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시고 월요일날 충격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흡수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매수 타점을 그때나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빠져서 정말로 뭐 다행히 2090선 정도에서 뭐 머물러 준다면 지켜주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제 전저점이었던 2050선 정도까지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가 깨지면 잘못 하락을 가니까 좋지 않은 거고 이 사이 지지해 주길 바라고 코스닥도 지금 벌써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콘스닥은 이제 전저점 테스트인 620대 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깨진다면 역시 하락 추세로 바뀔 거고요. 안 깨지고 잘 버텨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도 보시면 지금 여기 많이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대량 차익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외인도 기관도 왕창 팔기 시작했습니다. 올렸지만 이거 뭐 사태도 안 좋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팔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요 거의 며칠간 5일간 6일간이죠. 여기가 떨어지는데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추세를 노릴 때도 삼성전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 외인이 주도로 해서밖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크고 기간은 거의 따라온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 분들도 싸다고 무조건 잡지 말고 외인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몰라도 다시 이렇게 뭐 한 200억, 300억, 200억씩 이상씩 이렇게 이틀 정도 또 사는 흐름이 만약에 또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그때 다시 매수 관점을 잡는 게 좋지. 아직은 개인들 사고 있고 외인들만 이렇게 방창 다시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버틴다고 무조건 사서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다시 사줄 때. 물론 삼성전자가 뭐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가면 당연히 다시 하락장이겠지만 잘 지켜준다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눌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월요일장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국장의 충격을 얼마나 지금 다른 정치들이 흡수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장이 어디서 지지할지가 되게 관건이고 그 흐름을 잘 확인할 때까지 관망을 하시고 이제 확인 후에 이제 잘 대응을 하셔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대응을 하셔서 이번 지금 잘하면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지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나에 달렸습니다. 그걸 잘 지켜보시고 이런 큰 메이저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서 다시 외인 기관이 사게 될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까지 잘 보면서 확인하시고 큰 피해 없이 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